대표님, 네. 아니 이거 중국 주식들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거예요? 그 중국 주식에 지금 최근 특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진짜 크고 사람들이 약간 좀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휴일 연휴에도 계좌를 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등 이런 과열 증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사야만 할 것 같은 포모를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중국이 오랫동안 휴장한 것을 마치고 오랜만에 이제 개장을 했고 중국 정부에서 새로운 부양책 내놓는 거 아니야? 또 빨리 내놔줘 라고 중국이 쉬는 동안에 홍콩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언제 나와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야? 부양책이 뭐야? 안 냈어? 왜 안 내는 거야? 왜 없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보니까 7%나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연초 이후로 코스피 파란색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CSI 300 지수인데요. 비슷하게 움직였잖아. 근데 이거 이제 코스피는 지금 연초 이후로 2.8%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 사실 5% 가까이 오르면서 25% 상승으로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포함해가지고 시장의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뀐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저는 그동안 중국 주식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살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투자 자산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일단은 일본이나 뭐 인도나 아니면 뭐 한국의 일부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나온 중국에서의 정책이나 시장의 반응을 보고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최소 내년까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많이가 아니고 천천히 더 많은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 주식이 이런 각도로 올랐거든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돈도 못 벌고 지금 뭐야 나는 막 배 아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주식을 부양하는 정책을 쓴 이유는 주식으로 국민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집은 모르겠고 아이폰도 사고 아니면 뭐 다른 생필품도 사고 이렇게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내려와서 단기간에 빨리 오르는 게 아니고 천천히 계속 오르는 그런 것을 중국 정부에서는 바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부양책이 뭐 10조 위안을 할 거예요, 얼마 할 거예요,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왔던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지금 콩닥콩닥 사람들이 민심이 이제 주식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 포모를 좀 잠재우고 나서 차분하게 좀 길게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올인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라는 정책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렇게 꼬라박게 만드는 목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간 거를 천천히 가자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국 주식은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이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주식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설명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요, MSCI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봐요. 그러면 2000년대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비중이 크게 낮아져서 3%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한 4%,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직관적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 3%, 4% 정도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3%니까 그러면 한 30%는 오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직관적이고 어설픈 것 같지만 인사이트가 있는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3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장은 잘 안 오르죠? 제가 오늘 SBS에 출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보다 못해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밸류업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지금 증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못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무능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는 지나치게 똑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도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옛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갈 길이 먼데 말이죠.